윤 대표님, 예.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이 전대를 보면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네. 뭐 또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또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완전 자해행위를 벌이고 있다. 그렇죠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거기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후보와 다른 세 후보 간에 상당한 격차가 지금도 현재 있기 때문에 그 판세를 뒤집는 것은 결국은 가장 잘 먹히는 게 네거티브다. 그렇죠. 인신공격이다.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쏟아붓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판세를 어떻게 봅니까? 뭐 지금 여태까지는 어대한 그 분위기는 이 친윤과 원희룡 측의 공세로 좀 깨졌다고 봐야 하나요? 아무래도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거는 조금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. 흔들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아직도 물론 뭐 한동훈 후보가 1위고 압도적인 1위로 질주하지만 압도적인 것까지는 이제 조금 깨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우세. 상대적인 우세다. 하지만은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지금 뜻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?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네가 지난번 총선 때 공천도 엉터리로 하고 문자까지 싣고 너도 나쁜 놈이야. 뭐 이렇게 되니까 그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50% 넘어서 1차로 딱 끝낸다. 이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. 저는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대 원희룡 가능성이 많죠. 결선 그렇죠. 투표까지 가지 않겠나. 사실상 한동훈 대 윤석열 그렇죠. 이 싸움으로 비화된 거예요. 그렇죠. 그 싸움으로 가는데 이제 2차는 원희룡 후보가 아직은 좀 약하고 또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가 원희룡을 지지한다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근거는 없어요. 예. 아직은 알 수가 없죠. 그렇죠. 그 나경원 또 본인들이 지지한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실제로 지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? 그렇죠. 또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변수가 많다. 하지만은 지금 이번 네거티브 문자 공세로 어대한 분위기 하나는 많이 좀 깨진 건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윤 대표님 말씀대로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50%를 넘어서 승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다. 어쨌든 네거티브든 인신공격이든 막장 드라마든 친윤과 원희룡 측의 공세로 어대한 분위기는 깨졌는데 그것이 어대한 분위기가 깨졌다고 해서 과연 결선에 갔을 때 7월 28일 아닙니까? 그때는 또 똑같이 지금처럼 그랬을 때 과연 어대한 분위기가 깨졌다고 해가지고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것까지도 어려워질 것인가? 이게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우세하다고 봐야죠. 결선 투표까지 우세한데 문제는 저는 대통령실의 뜻이라고 봐요. 지금 이 과거 얼마 전에 대구시장부터 경북지사 대전시장, 충남지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 안 만났잖아요. 면담 거절했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 문자 파동 나왔잖아요. 조금 더 개입을 한 거죠. 앞으로 이제 날짜가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뭔가 또 사단이 하나 터질 가능성도 있죠.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. 뭐 면밀하게 분석할 거 아닙니까? 초반 반세를 중반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뭔가 하나 들이밀 카드가 있다고 봐야겠죠. 그렇죠. 뭐 역풍이 불지 뭐 순풍이 불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은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은 또 상당히 있다. 또 토론회라는 게 다들 뭐 즉석에서 또 많이 대응하고 하다 보니까 말 실수도 또 많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변수는 좀 있다.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동훈 후보가 뭐 유리한 건 사실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바이든 TV 토론 한 방으로 트럼프가 지금 승세를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? 바이든은 쫓겨날 위치에 있고 바이든은 그냥 알츠하이머 환자가 돼버렸어요. 그냥 완전히 TV 토론 한 방에 완전히 가버렸어요. 근데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TV 토론에서 아주 치열하게 또 논전을 붙을 것 아닙니까? 네 후보가. 거기다 또 합동 연설을 하다 보면은 당원들 간에 어떤 기류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원희룡 후보가
지금 친윤 쪽에 좀 붙어서 뭐 가볍다 이런 비난도 좀 많이 받고 있어요. 뭐 하지만은 뭐 원희룡 후보가 저 일타 강사 냄새가 좀 나거든요. 그 대장동이라든지 그때 굉장히 말을 화려하게 쪽집게처럼 착착착착 잘했어요. 그래서 토론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물론 뭐 한동훈 후보도 말 잘해요. 예, 임기응변도 탁월하고 팩트 지지 않고 붙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또 대통령실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개입할지 이게 좀 관건 아닌가 싶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전대 개입 없다. 예. 이렇게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개입하고 있다고 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올인하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한 60, 70% 정도 이렇게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가도 당선이 확실될 가능성이 크다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면적인 개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수도 있죠.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과연 누가 죽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든가 특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. 뭔가 새로운 카드를 들이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 세게 나가거든요. 한 후보가 뭐 이런 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.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. 맞받아치고 또 있죠. 박정훈 의원이라고 그 초선 의원이죠. 이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. 자해주의의 본질은 읽고 씹었다는 게 아니라 문자 유출이다. 또 장동혁 또 의원 있잖아요. 한동훈 측근 호가 호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게 나가고 있어요. 지금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 예의를 갖추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 맞받아치고 있거든요. 대통령실에서도 또 세게 나오면은 그게 바로 이전 투구죠. 지금 뭐 한 20일은 눈 딱 감고 싸우자. 뭐 민심은 어떻게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의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전대 개입 없다고 하면서 전대 결과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.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 두 분 간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사생결단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? 뭔가 해법을 찾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? 결국은 그동안에 약간의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지 뭔가 저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서로 화합하기는 어려운 사이네 이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. 저도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. 국민의힘 이해 안 가는 게 저 총선에서 패배했잖아요. 참패. 근데 이긴 당처럼 행동해요. 아주 느긋하잖아요.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한솥밥을 먹은 지 수십 년 됐잖아요.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부터 크기 시작했잖아요. 법무부 장관 발탁을 누가 했어요? 대통령이 발탁했어요.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. 비대위원장은 누가 시켰어요? 대통령이 시켰어요. 그러면 근데 왜 저러죠?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같은 서울 법대 출신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가. 누구한테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저 엘리트주의 저런 것 때문에 굽히질 않는가. 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. 그러니까 권력의 1, 2인자 간의 싸움인가.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과거에 혁명을 같이 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JP 간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까? 우리나라 재벌회사도요. 회장이 아버지고 사장이 아들이잖아요. 아들 쪽에 줄 섰다가 피 본 사람이 많아요.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둬요. 그러니까 내일 그만두더라도 아들한테 붙은 측근도 다 자르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윤석열, 한동훈은 진짜 형제 이상 13살 차이 나거든요. 가깝지만은 권력을 앞두고 저렇게 갈등하는가 참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고 또 검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늘 평생 갑으로 남을 단죄하면서 살았잖아요. 평생 갑으로 사는 사람들이죠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저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했잖아요. 그런 정도로 갑으로 살다가 저를 어떻게 좀 물러서고 타협하고
베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못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 거 아닌가.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한테 한 말씀 좀 해주고 싶어요. 예.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는 어려워도 못 가게 막는 거는 무궁무진하다. 네. 네. 내가 보기에는 빨리 서로 손을 잡는 게 좋겠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. 한동훈 후보한테도 당권 도전을 선언하기 이전에 네.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. 그렇죠. 화해를 해야 한다. 그 얘기를 그렇죠.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?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부르는데 안 갔잖아요. 예, 그러면은 다음이라도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때는 몸이 진짜 나빠서 못 갔는데 한번 뵙고 그럼요. 싶다든지 그럼요.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내밀었어야 돼요. 그렇죠.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범하게 손을 탁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쉬운 사람이 셈 파는 것 그렇죠. 아닙니까? 목마른 사람이 셈을 파야죠. 그렇죠. 윤 대통령 또 출마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과거에 YS 김영삼 대통령 때 이회창 그 총리하고 맞짱 떴잖아요. 예. 그 이회창 총리가 다음에 대통령 됐습니까? 못했죠. YS가 나중에 선거 끝나고 그랬잖아요. 내가 누구를 도우긴 어려워도 막는 거는 아주 쉬웠다 그러잖아요. 예. 오히려 김대중 쪽으로 좀 그 비자금 조사나 이런 거 막으면서 예. 오히려 물꼬를 터줬죠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목마른 사람이 셈 판다고 한동훈 후보가 차기 대권에 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이 문자 이 파동이랄까 이 사건도 이것은 좌파들이 다시 공격의 빌미를 딱 준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벌써 박지원 네. 의원이라든가 네. 딱 걸고 나서 이거 국정농단이네. 김건희 여사가 비선정치 한 거 아니냐? 한동훈 위원장한테만 문자 보냈겠느냐?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냈을 리가 없지 않느냐? 장관한테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. 조국은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을 할 아주 중요한 그렇죠.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잖아.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친윤이라든가 이쪽에서 공세를 펴더라도 이게 전국 전체로 볼 때 또 국정을 운영해 가는 그런 큰 틀의 흐름에서 볼 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. 그렇죠. 여기까지도 좀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전당대회는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이고 전당대회 이후가 더 그러니까요. 중요하죠. 예. 그래서 국정농단 지금 특검하자고 자꾸 저러는데 저 국면에서 오히려 저 명분을 자꾸 싸우는 거 아닌가. 윤 대통령도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임명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.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렇게 김 여사 문자까지 자꾸 공개가 되니까 오히려 빌미를 주는 거죠. 물론 뭐 옛날에 김정숙 여사는 더 했고 뭐 다른 사람은 더 했지만은 이게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예. 팩트니까 이거는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저 국정농단, 특검 이런 쪽에 명분을 자꾸 주는 거죠. 특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목표는 뭐겠어요? 특검 자꾸 해서 대통령 뭔가 건수를 잡아가지고 그럼. 탄핵으로 몰고 가서 끌어내서 이재명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선거 다시 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 아니겠어요? 예. 거기에 왜 자꾸 먹잇감을 주냔 말이죠.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. 그러니까 서로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뭐 대통령실도 변화하다 보면 잘못하면 뒤로 물러서는 거로 보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우선 시급한 거, 천천히 해야 될 거, 이걸 좀 우선순위를 놔서 네.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 이런 게 제일 급해요. 그렇습니다. 그거부터 하고 민정수석실보다 급한 게 바로 그겁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자꾸 민정수석이나 공무원들이나 자리 한두 개 해야 저 낙선한 사람들 뭐 자꾸 갖다 놔야 그 사람들 뭔 얘기 하겠어요. 그래서 참 진짜 중요한 것부터 좀 해야 된다.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이 기대도 많고 좀 더 바뀌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좀 기대에 좀 부응했으면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네. 정말 간곡히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. 부탁을 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그 점이 가장 답답합니다. 네.